결혼식장 예약 비용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건으로 이게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이게 저출생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결혼은 이렇게 줄고 있는데 결혼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쿠키뉴스의 조유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조유정 기자님의 경험담입니까, 이거? 네, 저도 작년에 실제로 결혼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저도 결혼을 하면서 좀 다양한 문화를 겪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도 많고 또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얘기를 듣고 한번 결혼은 시리즈를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루게 됐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예식장 잡는데 보통 예식은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좀 더 길게 예약을 잡아야 되죠. 결혼식 비용은 요새 얼마 정도 든답니까? 네, 결혼식 비용은 1시간 평균 3천만 원이 드는데요. 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예식 비용과 또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그리고 예물 예단 정말 기본만 포함된 금액이 3천만 원인데요. 이 외에도 또 결혼식은 하는데 부가적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결혼식도 스냅도 찍어야 하죠. 영상도 남겨야 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또 혼주분들도 혼주 한복을 빌려야 해요. 이렇게 하면 3,500만 원까지도 드는데요. 금액만 놓고 보면 좀 이게 호텔에서 하는 거 아닌가, 좀 예비 부부들이 좀 과하게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평균적인 일반 예식장에서 평균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3,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야, 이게 그러니까 허례허식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신혼부부들이 그렇죠. 평균적으로 쓰는 돈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3,500만 원은 결혼식 거의 당일에 맞습니다. 필요한 것들. 어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 강인규 님이 결혼 비용이 올라서 결혼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또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앞뒤로 다 꽉꽉 힘듭니다. 그럼 취재를 해보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조유정 기자님을 포함을 해서 예비 신랑 신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돈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다는 반응이 크고요. 또 결혼식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산을 초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또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보통 한 번을 하다 보니까 좀 보태보태병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한 번인 결혼에 한 번 조금 더 보태서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자는 이왕 할 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요. 실제로 웨딩 업계에서도 이런 신랑 신부들의 마음을 좀 많이 자극을 하는 편입니다. 또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이다 보니까 결혼 비용이 기준점이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는 선택이 비싼 건지 저렴한 건지 중간 가격인지 모르는 상태로 웨딩업계에서 이 정도는 다 해요. 오늘 아니면 이 가격에 못 하세요라고 유도를 좀 하다 보면은 예비부부들은 그걸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요? 또 이 부분도 많이 모르시는데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찍은 웨딩 사진을 받기 위해서는 원본 파일비를 따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앨범이나 이런 것들로 주기는 하는데 이거 원본 파일을 받으시려면 얼마 더 내셔야 돼요. 보통 한 30에서 44만 원 정도 하고요. 드레스 같은 경우도 또 굉장히 무겁고 신부 혼자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딩 드레스 직원이 한 분 나오는데 그 직원의 수고비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아, 그게 원래 다 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수고비 같은 경우도 5시간 평균 2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또 웨딩 촬영과 본 예식만 하면 40만 원인 거죠. 여기에 또 스튜디오 추가금까지만 해도 기본 100만 원 가까이 추가금이 발생하고요. 또 근데 이런 추가금이 많아요. 이런 문화가 당황스러워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또 안 하겠다고 할 수가 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업체의 관행이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또 옛날부터 잔칫날이니까 좀 더 챙겨주셔야 됩니다. 일하러 와주시는 분들 뭐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덕지덕지 붙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업체의 상술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업체들도 항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좀 물가가 상승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 가장 많죠. 아무래도 인건비도 오르고 또 식자재, 꽃값도 다 올랐죠. 이런 금액 때문에 웨딩 업계에서도 같이 인상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스즈메라고 하죠. 평균으로 해서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가량을 계약금을 내는데 여기에서 이걸 좀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서 추가금 명목으로 해서 돈을 받는 행태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본 계약은 얼마, 근데 추가금이 또 별도로, 나중에 붙는. 그렇죠. 네. 좀 저렴해 보이려는 상술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 예비 신부, 예비 신랑들이 요즘에 뭐 예신, 예랑 이렇게 그쵸.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뭐든 다 줄이는 MZ 세대들인데 미리미리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에 혼인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예식장 하나 예약을 하려면 거의 1년 전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원하는 예식장을 잡기 위해서는 1년 2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네. 아무래도 좀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또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은 2019년 12월 전국 예식장은 890곳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 4월 기준 736곳으로 20%가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또 예식장은 줄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예식을 미뤘거든요. 그런 수요가 조금 몰리면서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봄, 가을, 성수기, 점심시간대 예식은 예약을 잡기가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성수기의 황금 시간대.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더 비싸겠네요. 네, 아무래도 금액도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참. 네. 그러면 저희가 좀 뭔가 꿀팁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예식 비용, 결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뭐 없습니까? 네, 예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가장 앞서 말씀드렸던 성수기 황금 시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 또 웨딩 업계에서는 3월에서 5월, 9월, 10월 주말이 극성수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또 같은 식장이라도 이 시간대를 피하면은 금액이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름철 비수기 같은 경우는 대관료가 360만 원, 식대가 4만 7천 원인데요. 네. 봄, 가을에는 대관료 500만 원, 식대 5만 6천 원이고요. 이 중에서도 12시 반 가장 피크 시간인데요. 예. 이때는 대관료가 630만 원에 식대가 6만 원입니다. 이게 같은 예식장인데도요. 네, 한 예식장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어.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건 자녀 타임을 노리거나 국경일에 결혼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국경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하객들 편의를 생각해서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식장에서는 수백만 원 대관료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욕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국경일을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900만 원까지도 대관료가 떨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성수기에는 훨씬 더 대관료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약간 기피하는 날, 맞습니다. 국경일, 그리고 특히 막 놀러 가는 사람들 많을 때 그쵸.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싸진다. 네. 근데 이게 결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손님들을 모시는 자리다 보니까 안 좋은 날짜, 안 좋은 시간대 잡기가 되게 꺼려지는 거죠. 또 욕먹을 수도 있고. 조유정 기자님은 그러면 성수기에 했습니까? 비수기에 했습니까? 저희도 날짜는 성수기였는데 오후 3시 30분에 약간 시간으로 비껴가서 그것도 시간을 좀 방법입니다. 비꼈습니다. 또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예식장이 좀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네, 지자체별로 지금 서울시, 대구, 경기도 등에서는 좀 공공시설이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꿈의 숲, 서울시청사 같은 경우는 네. 뭐 대관료가 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 가장 비싼 곳이 120만 원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약률은 지금 2건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극히 예? 저조합니다. 아니 공공 예식장이 서울시 청사에서도 예식장이 네. 있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싼데 근데 오히려 신혼부부들은 여기를 안 찾는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왜 대관료가 이렇게 막 100만 원도 안 하는데 왜 안 하지? 라고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예식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장소만 대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하객들이 앉을 의자도 필요하고 또 예식 분위기가 나는 꽃도 세팅을 해야 하고 식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부 공공 예식장의 경우 음식물 반입이 불가하거나 신부 대기실이 조성이 불가하거나 좀 제약이 많아서 그럴 바에는 그냥 이제 일반 예식장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공공 예식장에서 하고 싶어도 현실이 그게 따라주지 않는 조금 더 보완될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원빈 이나영 커플도 그랬고 뭐 이렇게 스몰 웨딩 같은 거 연예인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때 좀 유행이 됐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스몰 웨딩이면 정말 돈이 적게 들까요? 어때요?
아니요. 스몰 웨딩은 사실 규모만 스몰이고 비용은 또 빅 웨딩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예식장보다 더 비싼데요. 제가 또 실제로 예식장 스몰 웨딩을 하는 견적을 살펴보니 하객 70명 기준에서 식대와 예식 대관료 등을 포함해서 750만 원에서 9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평균 200명 정도 결혼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식 비용이 1,39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200명을 부르는 게 조금 더 일반 예식장을 잡는 게 저렴한 측면이 있고요. 스몰 웨딩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에서 스몰 웨딩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게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스몰 웨딩을 전문으로 하는 예식장이 극히 드물어서 또 정말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호텔에서 해야 되거나 중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장소만 정해지고 거기에 맞는 공간을 또 연출을 해야 돼요. 꽃도 얼만큼 추가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그런 디렉터도 따로 필요하거든요. 스몰 웨딩 연출가가 같은 경우. 필요하다. 네. 연출가도 쓰고 식사도 다 준비하다 보면은 결국 정형화된 일반 예식장보다는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2008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 꿈이 야외에 결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되던데요. 연출가까지도 필요하고 이게 스몰 웨딩이 아니네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줄임말입니다. 스드메라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하나의 거의 세트처럼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의 좀 불만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스드메를 계약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돈을 지불했는데 예비 부부가 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또 웨딩 드레스 같은 경우도 보통 세 곳의 웨딩 드레스 업체를 투어를 다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또 피팅비를 제공을 해야 돼요, 업체에다가. 입어보는 것도 돈을 따로 내요? 네, 입어보는 비용이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각 업체마다 이렇게 내기 때문에 세 곳에 가면은 15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이 필요한 거죠. 그 업체 일종의 뭐 영업 비용이 아니라 돈 내고 입어라. 네, 입어보고 돈을 내는 것인데 또 최근에는 카드 결제를 받아주는 것도 있는데 과거에는 대부분 현금 결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피팅 봉투라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또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또 예쁜 봉투를 준비하는 문화가 조금 남아 있고요. 아니 이거는 고객인데 그렇죠? 참. 고객인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서도 촬영 시간이 보통 짧으면 4시간에서 5시간, 길면 7시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허기가 지는데요. 이때 스태프의 간식을 예비 부부가 챙기고 있습니다. 간식까지 챙겨드려야 네. 되고. 최근에는 또 이제 간식도 그냥 기본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렇게 보면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예비 부부가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잔치니까 또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 건데 이게 또 마치 의무처럼 돼버리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혼식이나 이 스드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할 때 스냅 사진이 잘못돼가지고 진짜 추억 하나를 좀 망친 적이 있는데 이럴 때 보상을 받거나 어떻게 조금 피해를 좀 예방하거나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나은 상황인데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일단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는 SNS 통해서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남들 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데 나만 문제를 일으키기 힘든 상황이고요. 또 특히 한 번뿐인 결혼이니까 그냥 참고 만다라는 네.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야 하는데 오늘 이 분야를 취재한 쿠키뉴스 조유정 기자 통해서 진짜 현실을 냉엄한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한번 들어보시죠.